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자동차 보험 개선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뀌는 내용은 먼저 자기 신체 사고 보상한도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경상 환자들 경우에는 12등급, 13등급, 14등급이 경상 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행 120만원, 80만원, 40만원 이런 것이 180, 130, 8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자, 왜 이게 증액이 됐느냐? 지난번 이제 설명드렸던 치료비에 대해서 대인 2에서 지급되는 부분들을 과실 상계해서 과실을 적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거를 한번 다시 지난번 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까요? 자동차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치료비는 내 보험에서 부담, 내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에서 전액을 부담하던 것이 현행 제도인데,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현실화해서 대인 1 50만 원 한도까지는 무조건 상대방 거, 내 거는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주는 걸 기존대로 가고, 대인 2 치료비에서는 과실을 적용해서 과실이 많으면 상대방에게 적게 받고 내 거에서 나가고, 과실이 적으면 내 거에서도 조금 나가고 상대방에게 많이 받는 이제 그런 대인 2 치료비는 과실을 적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거에서 이제 기준이 작으면 보상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금액이 자손에서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또 혹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신체 사고에 대한 보장 금액을 이제 증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자, 지난번 거와 맞물려서 이 제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개선안에 의해서 보험료는 좀 이제 우리 서로 보험 사고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할증이 적게 되겠죠.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환입이라는 제도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도는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보험 사고가 나게 됐을 때 보험료가 할증이 된.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일반 분들이 가장 뭐 민원도 많고 짜증나는 부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죠. 그러면 할증되는 게 어떻게 할증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보험료 할증의 그 기준은 첫 번째는 내가 낸 사고가 상대방이 얼마나 다쳤느냐입니다. 그 얼마나 다쳤느냐가 치료비가 얼마나 나갔느냐가 아니고요. 진단이 얼마나 발생됐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의 진단 급수가 얼마냐, 그게 이제 내가 얼마나 다치게 했느냐고요. 두 번째는 몇 번의 사고를 냈느냐입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보험료 할증이 결정이 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진단은 뭐 3주 나왔는데 보험금이 뭐 300만 원이 나갔어요. 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험금이 얼마 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 내 보험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얼마를 치료받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험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뭐 그 부분을 의아해 하시죠. 자, 그렇지만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진단이 얼마가 나왔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가 몇 번이 났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비 개선안에 의해서 이제 과실이 적으신 분은 보험금이 적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입이라는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입이란 뭐냐? 보험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그 지급된 보험금을 입금함으로써 보험을 지울 수 있는 거죠. 보험사고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할증을 좀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할인 할증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경미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건수가 카운터가 됨으로써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 사고는 3년을 보기 때문에 3년 동안 그 올라간 금액을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대충 감안하면 뭐 내가 5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매년 한 30만 원씩 인상되는 걸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얘는 90만 원, 얘는 50만 원이니까 보험료를 환입함으로써 뭐 대략 한 40만 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비를 과실상계함으로써 보험금이 적게 나갈 경우에는 이런 환입제도를 좀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신체 사고는 뭐 간단하니까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와 맞물려서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에는 진단서가 의무화됩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뭐 2주, 3주 경상 환자들인데 주구장창 입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현행은 특별히 뭐 입증 자료 없이 그냥 뭐 합의가 안 돼서 끝까지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합의를 유도하고 뭐 그렇게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요. 장기 치료는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4주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주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는 진단서상의 진료 기간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그러려면 진단을 더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뭐 물론 현행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것이 의무화가 된다는 건 병원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진단서를 발행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면 경상 환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진료비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상 환자 12에서 14등급은 최대 4주까지 입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기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 의무화가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개선안에서 치료비가 과실상계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와 맞물려서 자손의 보상금이 이제 증액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상 환자일 경우에는 장기 치료가 4주까지만 되고 추가일 경우에는 진단서가 꼭 들어가야 한다. 자, 요거는 언제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오늘 자동차 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